안녕하세요. 에듀클럽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전기 마지막 강의죠. 전기 뭐예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다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먼저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 있죠? 채점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안 푼 학생들은 화면 끄고 먼저 푼 다음에 다시 또 강의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럼 강의 푼 학생들만, 자, 푼 학생들만 강의 봅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스타트!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다음 중에서 밤에 남아도는 1번 문제야.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낮에 발전, 이거 너무 쉽네요. 낮에 발전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떨어뜨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니까 다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위에다 가뒀다 떨어뜨린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양수발전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번 문제도 갈게요.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장점을 연결한 거, 열거한 겁니다. 수력발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력발전의 장점만 봐야 돼요. 수력발전의 장점. 발전기를 가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자, 이거는 수력의 장점의 단점이에요. 일단 수력의 장점이죠. 왜? 수문만 열면 되잖아요. 수문만 열면 물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터빈 돌아가겠죠? 수력의 장점이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재해, 즉 홍수나 가뭄을 예방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수력의 발전 장점이 되겠네요.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작게 든다. 이거는 화력발전의 장점이죠. 화력발전은 어때요? 장소 선정이 용이에요. 왜? 아무데나 조금 넓은 부지만 있으면 공장 지어버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건설 비용은 작게 들죠? 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때요? 화력발전소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죠? 됐어요? 이거는 화력의 장점이네요.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화력이 되겠죠? 됐어요?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자, 이건 뭐예요? 역시 수력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네요. 석탄석유를 태워서 환경 오염 물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 석탄석유를 태우는 건 화력이죠? 3번의 답 3번이네요. 수력발전에 해당하는 것은 됐어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답 5번이죠?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형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거 5번이었고요. 다음 5번 화력발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잠깐 나왔던 거네요. 장소 선정이 쉽다. 답도 5번이 되겠네요. 6번 발전 방식의 장단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죠? 그럼 2번이 답이죠? 화력발전. 발전소의 건축비는 작게 들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없으나 발전 용량이 작다. 이건 아니죠. 환경오염의 문제가 가장 크죠. 화력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자, 2번이 틀린 말이네요. 자, 7번.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죠. 자, 7번. 발전소에서 전기가 가정이나 공장으로 송전할 때 송전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와 같이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에요. 자, 볼까요? 전번 시간 맨 마무리에 나왔던 송전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발전소가 되겠지? 뭐가 돼서? 발전소가 됩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했어요. 10에서 50kV. 발전 생성된 전량은 안 나오고 여기서 50kV로 송전을 해요. 굉장한 거죠? 10에서 50kg님 천이야. 됐어요? 이쪽으로 갈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야? 345, 154, 66kW. 어때요? 최하가 얼마예요? 66kV예요. 66kV야. 최하가 66kV로 굉장히 고전압으로 송전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변전소라는 거네요. 1차 변전소였겠죠. 다음에 또 올려요. 다음 또 갈 때 60kV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가는데 왜 이렇게 고전압 송전을 합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손실 전력 P 슬러시죠. 자, V는 I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VI로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손실 전력은 언제나 전압이 미지수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66kV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대략 66kV라는 거지 정확하게 66kV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말했어요? 무조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I 제곱,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값을 낮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야? 전압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전압을 몇 배로 하면 N배가 되면 전압 N배가 되면 전압 N배가 돼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N분의 1배가 돼요.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니? N제곱분의 1배다 라고 했어요. N제곱분의 1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다. 그러니까 고전압하는 것은 손실 전력은 얼마야? N제곱분의 1배로 낮출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갈게요.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거 주상 변압기로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주상 변압기. 그럼 선생님 주상 변압기가 뭐예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쉽게 말했어요. 전봇대. 슈마르 전봇대. 그죠? 전봇대에서 좀 이상한가요?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 어때요? 전압을 많이 어때요? 낮춰주죠. 몇 볼트로? 220볼트로 낮춰주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온다고 하면 전봇대에서 우리 가정으로 60kV가 온다 그래봐요. 그러면 스치는 전기도 간단 말이야 우리가. 스치는 전기도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전압을 또 낮춰준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됐어요? 전압을 낮추는 이유는 뭐야? 안전하게 쓰기 위함이죠. 자, 됐어요? 이와 같이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골라달라고 했네요. 기억, 송전,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승합하는 이유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주 잘 맞는 말이 되겠네. 니은, 높여진 송전 전압을 다시 여기네요. 높여진 송전 전압을 다시 얘가 낮춰주고 있죠. 낮춰서 가정으로 넣어주고 있죠. 그것은 뭐야? 사용할 때 안전 때문입니다. 아주 잘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일정량을 송전할 경우 열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손실 전력을 줄인다는 거죠.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의 길이를 늘리거나 송전선의 길이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증가하죠. 그럼 손실 전력에서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항이 증가되면 손실 전력이 더 커져버리겠죠. 굵은 도선을 쓰는 건 괜찮네요. 굵은 도선, 저항이 작아지려면 어때요? 단면적이 굵을수록이라 했죠? 굵은 쓰는 건 좋은데 전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안 좋네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8번 문제 바로 그 문제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인 저항이 2ohm일 때. 자, 갈까요? 선생님이 저항 R은 ohm의 법칙에서는 R분의 V지만 I분의 V이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길이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 S, 길이가 L인 저항이 2ohm이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일 때 요게 2ohm이래요. 됐니? 그럼 길이를 2배. 그렇다면 길이가 2배면 2L이 되겠죠? 됐어요? 2L이 되겠죠? 단면적이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배.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S가 되겠죠? 단면적은. 됐어요? 그럼 이거 하니까 몇 배가 되는가? 분모 분자니까 4가 나오겠네요. 즉 요게 R이라면 여기는 몇 R이 나오겠어요? 4R이 나오겠는데요. 4R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요게 R이 2ohm이니까 4R이면 몇 ohm이에요? 8ohm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9번 100V형 50W 전구와 100V형 100V의 전구가 있다. 두 개의 저항값을 비교해달라 그랬네요. 그러면 100V에 꽂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50W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고 얘는 100V에 꽂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00W가 나온다고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전압, 이거는 전력, 이것도 전압, 이건 전력 되겠죠? 그럼 전압과 전력이 어떤 관계? 저항과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죠? 전력 P는 뭐야? R분의 V잖아요. R분의 뭐야? V제곱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R을 구해달라. 아유 참 산수죠? R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R은 얼마가 되겠어요? 됐어요? P분의 V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야? P가 얼마였더라? 50. 그죠? 50분의 얼마가 되겠어? 100의 제곱이 되네요. 100의 제곱이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얼마야? 5분의
100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200이 되겠죠? 200옴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짜리예요? 200옴짜리예요, 200옴짜리.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똑같이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분의 얼마야? 공 2개죠? 자, 약분 되겠네요? 공 2개가 되겠네요. 얼마야? 맞죠? 그러니까 얼마야? 100옴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얘는 몇 옴이야? 100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구가 같다. 저항값이 같을 수 있겠나요?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도 같겠죠. 50W의 전구의 저항값이 더 크다. 50W의 저항값이 2배 더 크겠네요. 2번이 답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 말도 안 되죠? 전압에 의해서 또는 전류에 의해서 저항값이 달라진다고요? 아니죠. 전기 제품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저항값은 고유한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 제품은 저항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물론 아닌 것도 있죠. 조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히터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물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저항값은 일정해요. 다음 10번 문제네요. 2옴의 저항에 4초 동안 12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했대요. 됐어요? 이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전압을 구하려면 V는 R이죠? 그러니까 지금 I를 모르고 R은 줬단 말이야. R은 몇 옴짜리였어요? 2옴짜리네요. 그죠? 그럼 I를 모르니까 전류를 따로 구해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전류라는 건 뭐라 그랬어?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전하량이라고 했었죠. 시간분에 뭐라 그랬었어? 전하량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건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전하량.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몇 초였냐면요. 4세크였죠. 전하량 몇 쿨롱이었죠? 12쿨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쿨롱 퍼 세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류는 4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예요? 3쿨롱 퍼 세크. 다른 말로 3암페어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I 값 구했네요. 얼마로 구했더라? 3암페어로 구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전압은 V. 전압은 IR. 23은 6V죠? 왜 이래? 23은 6V가 되겠네요. 자, 6V 답 있네요. 어딨어? 3번. 자, 여러분들이 8번 풀었죠? 아까 저기 길이의 단면적이죠? 8번하고 11번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갑니다.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인 어떤 도선의 저항이 6옴이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죠. 저항 R 값은 얼마라는 거야?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분명히 단면적의 반비례 하느라 그랬는데 이 단면적이라는 놈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일 때 길이 또 얼마였죠? L이었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분의 이 L이 얼마나 그랬어? 어디 갔어? 6옴이래요. 6옴. 그럼 R 값이 6옴이군요. 근데 질문은 같은 재질의 길이가 2L이고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예요? 2L이 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이 2R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반지름이 2R이니까 2R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풀면 어떻게 되겠어? 자 간다. 4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파이 R 제곱 L이 얼마야? 6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분의 L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였어? R 값이 6옴이었죠.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6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3옴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R 쓰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R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에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을 변화시켰는지 8번처럼 단면적이 통째로 변했는지 그거 확실히 확인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8번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네요. 아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저항 가나로 각각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가나가 빠졌는데 위에 거부터 가나입니다. 자,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가고 이게 나예요.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 얼마야? 0.3 단위 한번 보실래요? 암페어로 돼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얼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 얼마야? 3V. 여기 얼마예요? 6V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와 나의 기울기가 뭔가요?
기울기라는 것은 뭐야? 항상 밑변분의 높이죠? 여러분들 물리 맨 처음에 배우셨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뭐야? 전류. 됐니? 높이가 뭐야? 전압. 그럼 오메 법칙에서 전류 I분의 R은 뭐가 되는 거야? I분의 V는 뭐가 되는 거야? 전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저항이구나. 저항이 바로 나오네요. 됐니? 그러니까 0.3분의 6이니까 3분의 60 얼마야? 20옴짜리군요. 맞나? 0.3분의 그러니까 20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3분의 0. 여기도 하나 구해버리죠. 0.3분의 3이니까 얼마? 여기는 10옴이군요. 그러니까 가의 저항이 나의 저항의 몇 배다? 2배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아니 1번, 2번 다 설명됐죠? 2번, 가의 기울기는 나의 기울기의 몇 배야? 2배잖아요. 지금 방금 구해놨으니까.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저항 나에는 가보다 2배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렇죠. 같은 무엇을 걸어주라 했어요? 전압을 걸어주라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 쪽보다는 나 쪽의 전류가 2배 더 많이 흘러가겠죠? 됐어요? V는 IR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이번엔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0.3A이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가 쪽의 전압이 나 쪽의 전압보다 몇 배 돼야 되겠어요? 2배가 돼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가보다 나의 전압 아니네요. 나보다 가의 전압을 2배 걸어줘야 되겠죠. 5번 말을 거꾸로 했군요. 됐습니까? 13번 어떤 도선에 2A 전류가 10초 동안 흘렸다면 10초 동안 흘러간 단면적을 도선의 한 단면적에 통과한 전자개수 묻군요. 그러면 10초 동안이었고요. 됐어요? 10초 동안 2A의 전류가 흘러갔대요. 2A가 흘러갔다. 그건 다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 2A가 무슨 뜻? 2A라는 놈은 무슨 뜻이다? 2쿨롱 per sec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쿨롱 per라는 건 1초에 2쿨롱이 지나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몇 초 동안? 10초 동안 10세크. 그러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크 지워지고 얼마야? 20쿨롱이 지나갔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20쿨롱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 쿨롱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전자 몇 개 의미야? 6.25 곱하기 10의 18승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 하니까 공대를 붙이면 9승. 2 곱하기 6.25니까 얼마야? 12.5 곱하기 10의 19승이군요. 요거 한 자리 앞으로 빼면 1.25 곱하기 아니잖아. 1.25가 아니잖아. 1.5지. 1.25 곱하기 얼마야? 10에 몇 승? 20승. 됐나요? 맞나요? 1.25 곱하기 10에 20승. 어딨나요? 1.25 곱하기 10에 20승. 게 4번에 답이 있군요. 답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 가셨겠죠? 자, 넘어갑니다. 몇 번? 14번. 전류계하고 각각, 전압계 각각의 눈금을 찾으라는군요. 어때요? 이거는 복합회로도가 되겠네요. 됐어요? 앞으로 가죠. 하나는 이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참 많이 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더 많이 했겠죠. 됐어요? 회로도는 중학교 때 더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결만 할게요. 됐어요? 자, 현재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본다. 여기 6V, 여기 2옴, 여기도 몇 옴? 2옴, 여기도 몇 옴? 2옴입니다. 2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구하라 했어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 전체 저항부터 구하라 했었죠? 전체 저항부터 구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는 무슨 열? 병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됐어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2. 근데 막판에 역수해야 되겠죠? 역수해도 2분의 2. 그럼 얼마야? 1옴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저항은 얼마야? 1옴입니다. 1옴. 됐나요? 그러면 이 1옴과 이 2옴과는 다시 무슨 상태? 직렬 연결. 얘하고 쟤하고는 직렬이니까 얼마야? 다시. 그러면 3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 값을 구해놓을까요? 얘하고는 직렬 연결이니까 3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전체 저항이 3옴입니다. 3옴이고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겠어요? 전체 전류값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값 구하면 전체 전류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전체 전류를 구해라 그랬었네요. 전체 전류는 I는 뭐분의 뭐? I는 R분의 V가 되겠지. R분의 V가 되겠지. 그럼 R은 전체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저항 넣어야 되겠죠? 전체 저항 얼마가 되겠니? 3옴. 전체 전압 볼트를 넣어야 되겠죠? 몇 볼트? 6볼트.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야? 2암페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몇 암페어가 흘러오는 거야? 2암페어가 흘러오는 거야. 2암페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암페어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선이 나눠져야 되겠죠? 선이 나눠지는데 저항이 같으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암페어 흘러가고 여기도 1암페어가 흘러가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합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몇 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계 여기 있군요. 전류계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흘러가는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에 전압계 있죠? 볼트. 있죠? 그럼 전압은 뭐야? V. V는 IR. 부분 전류와 부분 저항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몇 볼트? 2볼트. 그럼 전압도, 전류도 2A, 전압도 2볼트. 답이 어디 있어요? 또 2번이네요. 자, 2번에 2A, 2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그죠? 1, 2, 3옴 저항의 3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대요. 6볼트 병렬로 연결했군요. 그러면 이때 걸리는 전압비하고 전류비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연결되어있어요? 1, 2, 3옴이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 저항이 3개나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그릴게요. 저항이 3개예요, 지금. 하나, 둘, 3개.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1옴, 여기 2옴, 여기 몇 옴? 3옴. 이렇게 됐죠? 여기 1, 2, 3옴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병렬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병렬에서는 어디서나 전압비, 어디서나 전압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일 땐 전압이 어디서나 같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가 돼야 되겠죠? 1대 1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전류를 구하랄까요? 전류는 I는 뭐야? R분의 V죠. R분의 V죠. 근데 V 값이 어디서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값은 저항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은 얼마 해야 되겠어요? 전류는 1분의 1.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 되겠네요. 그럼 3개 반비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6으로 통분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 암페어가 흘러간다면 6암페어가 흘러간다면 여기서는요 3암페어가 흘러가야 되겠군요.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흘러가야 되겠어요? 2암페어가 흘러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선생님 왜 그래요? 혹시 하는 학생들 있으면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6대 아니지? 몇 대 몇이야? 1대 저항비가 2대 3대 1이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분하게 되면은 얼마로 통분한 거야? 그래서 6으로 통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6대 6. 얘는 얼마야? 6대 3. 얘는 얼마야? 6대 2. 그래서 6대 3대 2가 나왔던 거예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대 3대 2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된다? 6대 3대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16번 똑같습니다. 직렬이에요. 똑같은데 직렬이죠 이번에는. 직렬 회로도가 되겠죠? 그럼 직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몇 옴? 1옴. 여기가 몇 옴? 2옴. 여기가 몇 옴? 3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직렬이니까 직렬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딴 걸 구할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뭐예요? 하나 구할 필요 없는 게. 뭐죠? 전류죠, 전류. 전체 전류 I나, 부분 전류 I1이나, 부분 전류 I2나, 어디서나 같단 말이야, 전류값이. 어디서나 전류값이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값을 구할 필요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비는 구해야 되겠죠? 전압은 V는 R이잖아요. 근데 어디서나 뭐야? 전류값이 일정하죠, 지금. I. 됐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네요. 그러니까 저항비가 1대 2대 3이니까 얘가 일정할 때 얘가 1대 2대 3비가 되는 거죠. 그럼 전압값도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1대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압 V는 1대 2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17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옴과 8옴의 저항이 다음 그림 가와 같이 직렬로 나와 같이 병렬로 연결됐다. 이때 저항이 담겨진 물의 질량이 모두 같고 전원장치의 전압은 V였습니다. 이때 온도 변화가 큰 순서대로 써달래요. 온도 변화가 커라 그랬었는데 온도 변화가 큰 것은 열량이 많이 나온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럼 열량이 많이 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니? 전력이 큰 거를 말하겠지. 그러니까 전력이 큰 순서대로 써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야?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직렬이지. 지금 한쪽은 직렬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직렬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담궜어요. 물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뭐야? 물에 담궜죠? 물에 담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야? 가, 나가 되겠고 여기가 몇 옴? 4옴. 가. 여기가 몇 옴? 나. 여기가 몇 옴? 8옴이에요. 직렬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병렬이네요. 그림 또 병렬 좀 어렵게 됐지만 이렇게 병렬이죠. 여기가 병렬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커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병렬. 이쪽 거 다라 그래야 되겠네요. 다. 요거는 뭐야? 4옴. 자, 여기 또 마찬가지. 이렇게 담가놓고 몇 옴? 8옴. 8옴. 뭐래? 라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됐어요? 전압이 똑같죠? 전압이 똑같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럼 얘는 전체 저항이 합이 나올 테니까 전체 저항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전체 저항이 아마 12옴이 나와요. 12옴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전체 저항은 4분의 얼마야? 3분의 8 나올 거야. 얘는 얼마야? 전체 저항이 3분의 8 나올 겁니다. 분명히 3분의 8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이 증가되고 여기는 저항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 일정할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이 대단히 커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값이 대단히 작겠죠? 그러니까 같은 저항일 때는요. 우리가 병렬 연결해야 소비 전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 쪽에서 소비 전력이 가하고 나 쪽에서 소비 전력보다 월등히 크단 말이야. 이쪽이 월등히 커요. 소비 전력이. 월등히 크단 말이야. 왜? 전체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다하고 나에서. 알겠어요? 굳이 안 구해봐도 돼요. 이거 1년 장구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구해봐도 저항이 같다면 병렬 쪽에서 월등히 큰 전력이 생산돼요. 그럼 병렬에서는 저항이 얼마나 했어? 병렬에서는 전력과 저항이 어떤 관계라 했어요? 반비례 관계라 했었죠. 그러니까 4옴하고 8옴이 있으면 4옴 쪽에서 열량이 몇 배 나오겠어요? 2배가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다가 가장 전력이 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라가 병렬 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는요. 얘네들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네 둘 중에서는 직렬일 때는 저항이 비례한다라 했었죠. 그러니까 나가 8옴이고 가가 4옴이니까 저항에 비례한 가 쪽에서 8옴 쪽에서 더 전력이 많이 생산됐겠군요. 전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렬에서 저항이 제일 작은 가가 되겠군요. 그래서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 전력 순서는 다라 나가입니다. 알겠어요? 다라 나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선생님 답이 틀렸나요? 저항이 반비례. 다 4옴. 선생님 잠깐 답지를 볼게요. 선생님이 잘못을 썼나 볼게요. 선생님 답지가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가끔 답지가 틀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라다 나가로 돼 있네요. 그러면 나라다가 병렬이니까 맞네요. 지금 답지가 틀렸죠? 여러분들 답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다라 나가가 됩니다. 알겠죠? 답지가 좀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답지 틀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답지가 틀렸어요. 다라 나가. 선생님도 답지가 틀리게 만들었네요. 조심해. 답지 틀렸으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칠판에서 풀면서 답지를 마실 때도 있는 거야. 18번 어떤 도시에서 220kW의 전력을 220kV의 전압으로 송전할 때 손실되는 전력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손실 전력 구해달라 그랬네요. 그럼 손실 전력 P 슬러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I 제곱 말로만 구할 수 있다라 그랬었죠. 왜? 어디서나 전압이 미지수니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은 있는데 그죠? I 제곱값이 없네요. 저항값이 얼마야? 단 송전선의 전기저항 얼마야? 10ohm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10ohm이죠? 이게 10ohm이 되겠죠? 그럼 이 I 값은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거기 있어요. 어떻게? 220kW를 됐어요? 몇 볼트로 송전하겠다는 소리예요? 몇 볼트로 송전하겠다는 소리죠? 220kV로 송전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전력 P는 이게 전압 V. 그럼 뭐야? I 값 얼마인지 모르죠? I가 얼마였어요? 220 킬로, 1000, 여기도 1000 갖고 있네요? 그럼 뭐야? 1A로 송전하겠다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전류값을 알아냈네요, 이제. 얼마야? 1A군요. 그래서 1A로 송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은 얼마 나와요? 10W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10W의 손실 전력이 생길 것 같네요. 10W의 손실 전력이 생겨요. 답이 10W네요. 됐습니까? 다음에 19번 문제 또 회로도가 또 나왔네요. 갑시다. 19번 문제 쭉 가서 여기 회로도 있군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것도 다시 써보죠. 뭐 그림 다시 그리지 말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회로도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몇 ohm이 돼 있어요? 이쪽이 6ohm, 이쪽이 6ohm, 이쪽이 3ohm. 됐어요? 이쪽이 몇 ohm? 3ohm. 돼 있죠? 됐어요? 이거 없습니다. 가나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압 몇 볼트예요? 15볼트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면 5초 동안 연결했을 때 세 저항에서 각각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 전기 에너지를 구해달라 그랬군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였단다.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뭐 곱하기 뭐야? 전압 곱하기 또 뭐 곱하기 전류 곱하기 뭐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VIT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하는 전압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얘 3ohm과 얘 6ohm이니까 다가 지금 3ohm이에요. 얘 3ohm과 얘가 6ohm이니까 그럼 전체 저항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전체 저항 얼마예요?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얼마야? 6분의 3. 역수하니까 얼마야? 6분의 3을 역수하니까 2ohm이군요. 전체 저항이 2ohm이에요. 그럼 얘하고 이쪽에 있는 얘하고는 다시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얼마 나오겠어요? 전체 저항 구했습니다. 전체 저항 값이 얼마야? 5ohm. 전체 저항 값이 얼마야? 5ohm이군요. 5ohm.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겠어요? 전체 전류 구해줘야 되겠죠?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I는 R분의 V라고 그랬습니다. R분의 V.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얼마였어요? 전체 저항 값이 5ohm. 됐어요? 전체 전압 값이 얼마야? 15V. 그러니까 전체 전류 I 값은 얼마야? 3A.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쭉 가요. 몇 암페어가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3A가 가겠군요. 여기까지 3A 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저항의 반비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ohm이고 여기가 3ohm이니까 이쪽으로 1A가 갈 것이고 이쪽으로 몇 A가 가겠어요? 2A가 가겠군요. 됐어요? 그럼 부분 전압도 다 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걸리는 전압 얼마야? V는 IR. 그러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려요? 가쪽에서는 몇 볼트가 걸리죠? 9볼트가 걸리네요. 됐어요? 그럼 이쪽에서 몇 볼트가 걸리겠어요? 1 곱하기 6이니까 이쪽에서 몇 볼트가 걸려요? 6볼트가 걸리군요. 여기서는 2, 3은 6이니까 이쪽에서 6볼트가 걸리는군요. 그럼 다 계산됐지 않습니까? 가에서 전기에너지 구하세요. 가. 전압 몇 볼트죠? 가 이쪽입니다. 전압 몇 볼트죠? 9볼트. 그 다음에 전류 몇 암페어가 올라갔죠? 3A. 시간 몇 초 동안이었다 그랬었죠? 어딨나? 5초 동안 그랬네요. 5세크. 그러니까 가에서 전기에너지 얼마 나왔겠어요? 3 곱하기 9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얼마죠? 135군요. 135줄이 되겠죠. 그럼 나에서는 얼마예요? 나 위쪽이죠? 몇 볼트? 6볼트, 몇 암페어? 1암페어.
흐르는 시간 5초. 5, 6, 30. 30줄 되겠군요. 타쪽 봅시다. 몇 암페어? 6V. 몇 암페어? 2암페어. 몇 초? 5초. 이거 얼마야? 60줄이 되겠군요. 그래서 가나다 135, 30, 60. 4번의 답이 있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선생님 빨리빨리 풀고 있는데 이해 가시나요? 이해해야 돼요. 문제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요거 꽤 문제를 쉬운 문제들로만 많이 뽑아놨어요. 알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20번. 자, 전압을 6600V로 송전하다가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송전 전압을 660V로 송전하면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220V로 송전할 때보다 몇 배가 됐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V로 송전하면 됐어요? 송전하면 220V로 송전할 때보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나 줄어드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20V로 송전할 때보다 6600V로 송전을 하면 얼마의 손실 전력이 줄어들겠어요? 물론 줄어들겠죠. 몇 배예요? 이거 보니까 30배군요. 그러니까 전압을 몇 배 한다는 거야? 전압을 몇 배로 올리겠다는 거야? 30배로 올린대요. 30배. 그럼 손실 전력은 전압의 몇 배였죠?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전압 n 제곱분의 1배잖아요. 30배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네요. 얼마야? 900분의 1로 줄어들겠군요. 다음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100V로 50W로 표시된 전기 제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전격전압 100V에다 꽂으면 전격전압 얼마에다 꽂으겠다는 거야? 100V에다 꽂으면 50W의 전실 전력이 소비 전력이 발생한대요. 그럼 간단하죠?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전기 제품에 다 써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전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전력 P는 VI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P 값을 알아요. 얼마로 알고 있어요? 50이지 않습니까? 는 전압값 안 해요. 얼마야?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I 값 금방 나오겠죠? I 값 얼마 나와야 되겠어요? I 값, 0.5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값이 얼마다? 여기서 I 값은, 전류값은 0.5A가 흘러간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죠? 금방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저항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항. R은, ohm의 법칙에 의하면 V는 IR로 구하셔도 됩니다. R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I분의 V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I 구해놨고, 여기에 뭐 있어요? V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5A 분의 V 얼마야? 100V군요. 100V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5분의 1000 얼마야? 그러면 200ohm짜리가 되겠군요. 자, 저항은 200ohm짜리예요. 200ohm짜리.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압과 전력을 알면 전류 구할 수 있죠? 저항 구할 수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1번. 100V의 전압에서 50W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 맞는 거죠. 100V에 연결하면 50W를 소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2번 전기 제품을 100V 전압에 걸어주면 0.5 여기 있네요. 0.5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죠.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어디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얼마예요? 200ohm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1분 동안 사용하면 전력량은 얼마예요? 뭐 간단하죠. 1분 동안 사용했다고요? 요게 50W였죠? 다른 말로 뭐야? 줄 퍼 세크라는 뜻이잖아요. 1분 60초잖아요. 60세컨. 그럼 1분 동안 내가 사용한 에너지, 자, 세크 지워지죠? 5, 6, 30이네요. 그 다음에 공 몇 개 따라 들어와야 돼요? 2개 따라 들어오네요. 2개 따라오니까 뭐야? 3000J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3000J. 요 4번도 잘 맞는 말이죠. 50V에 연결하면 25W의 손실 전력이 됐어요? 뭐야,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 제품을 갖다가 100V에 꽂았을 때 50W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를 50V에다 꽂는데요. 그럼 전에 선생님 전 시간에 어떻게 했더라? 전력 P는 어떻게 됐어요? R분의 뭐가 됐었죠? R분의 V 제곱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그대로 갖다 꽂으면 저항이 안 바뀐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갖다 그대로 꽂으면 전압과 전력은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50에 갖다가 또 꽂았다라는 것은 R분의 전압만 아무것도 안 변하고 전압만 얼마나 준다는 거야?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2분의 1 V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R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류가 얼마로 주는 거야? 전압이 4분의 1 V제곱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P라면 얘는 무슨 P야? 4분의 1 P가 되겠죠. 그러니까 50V에다 꽂으면 얼마가 된다? 4분의 1 전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50W에 4분의 1은 얼마야? 4분의 50W가 나와야 되겠죠. 25W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서 했어요? 22번 문제를 선생님이 푼 겁니다. 22번도 220V에 100W의 전구를 110V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4분의 1로 줄은 답 25W가 되줘야 되겠죠. 다음 23번은요. 전기기구 아래와 같이 소비전력 표시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20V로 60W로 표시된 백열전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네요. 역시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0V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하면 몇 W가 나온다는 거야? 60W가 나온다는 뜻이죠. 100V에 연결하면 더욱 밝을 것이다고요? 얼마로 줄어들어야 돼요? 110V에 연결하면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택도 없는 소리. 220V에 연결하면 60A의 전류가 흘려요? 몇 A가 흐르겠어요? 전류는요. 여기가 P는 VI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전력이 220이고요. 아니죠. 지금 잘못했네요. P가 얼마야? 60W고요. 전압이 얼마야? 220이죠. I 값은 얼마야? 220분의 60 되겠죠? 220분의 60이니까 1도 채 안 될 것 같네요. 2번도 안 되죠? 그러니까 220V에 연결하면 1초 동안에 60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해. 이게 맞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60W는 무슨 뜻이라고요? 60J/S라는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줄을 소비한다는 거야? 60줄을 소비한다는 말이잖아요. 1초 동안에 60줄 소비한다는 말이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4번 220V에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60W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웬 600이에요? 1시간 동안 했을 때 사용되는 전력량은 선생님 그랬잖아요. 전력량 어떻게 구해달란다고요? 전력량은 뭐 곱하기? 전력 곱하기 뭐다? 시간. 그러니까 전력이 어떻게 됐어요? 60W 시간 1시간. 그럼 답은 얼마야? 60W시 60W시가 되겠죠. 됐어요? 근데 웬 60kW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60kg은 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60W십니다. 그냥. 됐습니까? 자,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24번과 55번은 뭐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24번은 뭐야? 저항에 흐르는 발열량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자, 발열량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대요. 그럼 어때요? 전류와 발열량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전압은 일정할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발열량 관계를 알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전류와 발열량 관계를 알려면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전압이 일정한 건 뭐죠? 병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렬 회로도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답은 라겠네요. 마찬가지야. 25번도 저항에 흐르는 발열량과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어요.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어요. 저항과 전압과의 발열량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일정해줘야 되겠어요? 전류가 일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한 거. 그럼 뭐야? 직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직렬 회로도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답은 나가 되겠죠. 자, 26번이 되겠죠. 아래 그림과 같이 226 멀티 콘덴서에 전기 기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콘덴서에 7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끊어지는 휴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 멀티캡이라는 거에 최대한 흐를 수 있는 게 뭐냐면 220V용이고 몇 암페어예요? 7A가 흐르면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7A 조금 못 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 전력량은 전력이 된다. 전력은 얼마죠? 22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7A 정도까지 쓸 수 있죠.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나, 이거? 27에 14, 27에 14니까 25, 4, 0. 그러니까 내가 1540W까지 쓸 수 있는 멀티캡이네요. 그렇죠? 콘덴서죠? 됐어요? 근데 현재 440W의 전구와 220W의 선풍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쓰고, 이게 최대 사용인데, 내가 이만큼을 최대로 쓸 수 있는데, 현재 얼만큼 쓰고 있냐면, 현재 쓰고 있는 양이 440 플러스 선풍기 220을 쓰고 있군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 쓰고 있어요? 660만큼 쓰고 있겠네요. 660W만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다른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한다. 다음은 전기기구를 연결했을 때 안전하게 소비 전력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내가 최대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최대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얼마야? 1540 마이너스 660. 그걸 빼버리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예요?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0, 여기 옆에니까 8. 아유, 천천히 갈까요? 8. 그죠? 8, 어디까지 했어? 8 뺐죠? 그러면 13에서 6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13에서 6 빼면 7인가요? 한 780인가요? 아니, 산수 잘못했나 보다, 야. 다시 빼볼까요? 산수가 안 되네요. 660이니까 8. 맞죠? 됐어요? 이 아니네요. 선생님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요. 됐어요? 14에서 6 뺐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8 맞네, 씨. 8 맞네. 지금 왜 이래요, 지금 선생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얼마야? 14에서 6 빼야 되니까. 그럼 얼마야? 8이군요. 아까 얼마였어? 880W군요.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이 880W입니다. 쪽팔려. 산수가 안 될 때 정말 쪽팔려요. 칠판에서 이러면 등에 땀나.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등에 땀났습니다. 880W까지 최대한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구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88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진공청소기는 연결할 수 있죠. 그러나 토스터기는 연결할 수가 없겠네요. 왜? 토스터기는 얼마야? 이게 얼마야? 1000W니까죠? 1000W니까 연결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에요? 27번 문제죠?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 매일 220V 300W 형광등을 5시간, 그 다음에 400W의 전기밥솥을 2시간, 220V 전원에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전기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구해달라 그랬고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00원이래요. 그럼 한 달은 3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집에서 쓰는 게, 매일 쓰는 게 30W를 몇 개 써요? 5개나 쓴대요. 5개. 아니지? 5시간을 쓴대요. 그럼 내가 매일 쓰고 있는 게 얼마야? 150W시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400W인 전기밥솥을, 그죠? 2시간씩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400W인, 맞아요? 400W,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 쓴대요? 2시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800이군요. 없게 쓰네요. 800을 쓰고 있습니다. 800W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루에 쓰는 양은 얼마예요? 2개 더하니까 얼마야? 1일 쓰는 전력량은 얼마야? 950W를 쓰잖아요. 됐니? 근데 이게 950W가 하루 동안 쓰는 건데 한 달 전기요금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는 몇 번? 한 달은 며칠? 30일이래요. 다시 30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또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0, 5, 3, 15. 됐어요? 3, 9, 28. 됐어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얼마야? 1, 10, 100, 1000만이네요? 근데 이거는 와트시예요. 근데 전기요금은 뭘로 낸다 그랬어요? 전기요금 뭐로 낸다 그랬어요? 킬로와트시로 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얼마 되겠어요? 2.28.5 킬로와트시가 되겠네요. 이만큼의 전기를 써요. 됐니? 됐어요? 근데 1kg당 얼마라 그랬어 또? 100원이라 그랬잖아. 1kW당 또 100원이니까 여기다 또 얼마야? 100원을 곱해줘야죠. 맞죠? 여기서 100원을 또 곱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하나, 둘 오겠네요. 그럼 얼마 전기요금 내야 되겠어? 2850원이 되겠네요.
2850원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이 2850원이었습니다. 다음 갈까요? 발전기에서 만든 100W의 전력을 전항이 이오민 도선에서 100V로 소비자에게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손실되는 전력은 몇 W입니까? 역시 또 손실 전력이죠. P/는 I 제곱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안 나와 있네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전류값이 안 나와 있죠? 저항값은 몇 옴? 2옴으로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전류 따로 구해와야 되잖아요. 왜? 100W를 100V로 충전한다 했으니까 전력 P는 VI가 되겠지. 그러니까 100W를 몇 볼트로? 100V로 충전한대요. 그럼 몇 암페어가 흘러가겠어? 1암페어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예요? 1암페어가 되겠군요. 1암페어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럼 어때? 1암페어의 제곱이면 1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얼마야? 2W의 손실 전력이 생기네요. 그럼 2W의 손실 전력이 생겼어. 도선에 손실되는 전력은 2W.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량은 손실 전력을 뺀 나머지였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100W, 손실 전력 2W,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거 98W. 그 다음에 전압을 2배로 높여줬어요. 100V에서 200V로 높이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전압을 2배 높이면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죠. 전압이 2배 높아지면 전류는 얼마가 된다? 0.5A가 되겠죠. 됐니? 여기서 200V로 했으니까 됐죠? 그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25.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0.5 나오겠네요? 그럼 손실 전력,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손실 전력은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얼마야? 전압을 2배로 했을 때 0.5W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양은 100-0.5니까 99.5W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31번. 가정과 공장에서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장이 가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은 220V를 쓰지만 공장은요 굉장히 높은 전압을 써요. 고전압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장 쪽에서는요 좀 높은 전압을 써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가정보다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가정보다 좀 더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에요. 다음에 벼락기 입력이 220V로 해서 110V로 낮춰졌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 비를 골라주세요. 1차 코일이 뭐가 되겠어? 입력 전력이라는 거. 입력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자 갑니다. 200 입력 전력이 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들어오는 게 220V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게 되겠죠? 출력 전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갈 때 얼마로 나간다는 거야? 110V로 낮춰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 여러분들 전번에 그랬죠? 가문수는 무슨 비와 같다? 전압비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전압비와 같다. 전압비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압비가 몇 대 몇? 2대 1. 그러니까 무슨 비? 가문수비도 몇 대 몇? 2대 1. 우리가 입력 전력을 갖다 1차 코일이라 그러고 여기를 2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비는 2대 1이 되겠네요. 여기 또 나오네요. 송전선에서 전압이 22kV에서 됐어요? 22kV에서 220V로 낮췄을 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22kV니까 풀어버리면 하나 둘 셋 22, 10, 100, 1000만 22,000V에서 됐니? 여기 얼마야? 220V로 낮춘대요. 220V로 낮춘대요. 얼마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로 줄어들었죠? 22,000에서 220V로 줄었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100분의 1로 줄었네요. 그럼 가문수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가문수가 100대 여기 가문수 1 하면 되겠죠?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수비를 구하면 100대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4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변압계 내부를 나타내는 식으로 N1, N2는 자 가문수비가 됐죠? 5대 1이고 1차 코일의 전압이 1200V, 1차 코일의 전류가 3A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고요. 이렇게 돼 있죠? 길게 그렸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쭉 감겨 있다고 하고 이쪽에서도 좀 감겨 있어요. 쭉 감겨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1차 코일의 전압이 여기가 1차 코일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프린트 있죠? 1차 코일이 1200V야.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전류가 3A예요. 됐습니까? 그럼 가문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가문수 비가 5대 1이었군요. 그럼 답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5대 1비니까 여기서 전압비도 5대 1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1200의 5분의 1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5로 나누면 14, 50. 됐어요? 240V가 되겠네요. 5분의 1로 곱하면 540V가 240V가 되겠죠? 240V가 되겠네요. 그럼 5대 1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을까? 아, 전류비도 할 수 있죠? 전류비는 여기서 걸리는 전압기 얼마예요? 곱하기 얼마야? 하면 얼마죠? 3600W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가? 3600W가 흘렀다고요? 그러면 입력 전력과 나가는 출력 전력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얼마야? 3600W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몇 암페어가 될게요? 자, 여기서 다시 5 곱해주면 5, 3, 아마 15A가 흘러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곱해보세요. 요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2차 코일에서 전압은 240W이다. 볼트이다. 잘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전류는 15A이다. 잘 맞는 말이 되겠죠?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비는 어때요? 항상 들어온 전력과 나간 전력은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같아야 되겠죠? 이건 무슨 제품이에요? 이거는 전력 소비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야. 알겠니? 전력 소비가 안 되니까 요거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선생님 문제를 너무 빨리 푼 것 같은데 문제 문항수가 좀 많아서 거의 농담도 없이 빨리빨리 왔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모르는 문제 선생님과 같이 풀어서 알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